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인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자산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온체인 시그널은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부터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모두 다 1%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강세를 보인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어제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 발표와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집계하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를 했습니다. 이 지표는 단기 소득과 사업,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파월 의장의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원론적인 입장들을 계속해서 고수했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이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가 되거나 노동시장이 둔화될 경우에는 금리를 조만간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질문 중에서 크리스토퍼 월러와 미셸 보우먼 이사의 조기 인하론에 대한, 즉 7월에 가능하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확답을 피했습니다. 대신에 상당수 위원들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연준 전반에서도 이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선들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다소 매파에 가까웠던 발언을 해왔던 대표적인 비둘기이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금리 인하에 대한 찬성 입장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연준 내 상황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리 인하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 CME 패드워치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럼에도 7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하지만 연내에 3번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월의 발언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은행은 암호화폐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긍정적인 관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는데요. 상원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회를 갖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입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양 자체는 물론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유입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2024년 1월 11일에 상장한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입이 꾸준히 늘어났고요. 현재까지 총 499억 달러, 한화로는 무려 68조 원의 자금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네, 기업의 매수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제 스트래티지의 매집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도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1111개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플래닛은 2027년까지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모으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표로는 공유를 안 드렸는데 펌프 인베스트의 설립자인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설립한 프로캡 BTC라는 상장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도 3,724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암호화폐 계좌가 1200만 개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동성 관점에서 장표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머니마켓 펀드에서 지난해 9,020억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채권과 주식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자금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머니마켓 펀드는 초단기 채권형 펀드로 안전하고 만기가 짧은 금융 상품인데요. 그만큼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고 시장 충격에 대비해서 잠시 머무르는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비 유동성 자산인데요. 현재 이 머니마켓 펀드에서 자금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잡지 못한 유동성이 많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히면 이 유동성들이 흘러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동성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UTXO 블록 수익률의 카운트 비율 모델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수익을 내면서 매도하는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112K로 신고점을 경신했던 순간에 한번 지표 보시면은 34,000포인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신고점을 경신하니까 수익을 내면서 코인을 매도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216으로 뚝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수익성 있는 매도세가 이제는 거의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매도세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번에는 네트워크 활동성 지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크립토 퀀트에서 강세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10개에서 11개 정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지표들은 약세 시그널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세로 잠시 전환하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약세 시그널이 뜨고 있는 세 가지는 IFP라고 해서 파생상품 시장과 현물 시장 중에서 어떤 쪽으로 더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지 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전히 현물 시장에 더 많은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요. 온체인 트레이더들의 수익률도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활동성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4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 또 하나 중요한 요인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흐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온체인에서의 거래량, 이 활동성 자체가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유동성에 있는데요.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는 지표들 한번 살펴봤을 때 중요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펀더멘탈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약세 국면까지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참여율도 꾸준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크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유동성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아직까지 투심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정학적인 갈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강했지만 장기 보유자들은 굳건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기 보유자 지출의 바이너리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즉 특정한 시점 간의 비교를 통해서 흐름들을 한번 산출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장기 보유자들은 지출에서는 계속해서 최소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런 불확실성 상황에서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공급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고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확신이 강하고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월등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매번 시황 때마다 전해드리는데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는 계속해서 6월달 들어서 양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급등했다가 다시 조금 조정받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꾸준히 양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발 수요, 그리고 미국발 기관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특이한 움직임을 하나 살펴볼 텐데요. 지난 주말이 지난 이후에 비트코인이 빠르게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해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106K를 경계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이낸스 거래소의 펀딩 레이트는 눈에 띄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공매도 포지션이 더 지배적이다라는 의미인데요. 투자자들이 최근 반등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의미죠. 자, 결국은 언뜻 봤을 때는 약세로 보일 수 있지만 시장은 공매도 포지션이 이렇게 과도하게 몰릴 경우에는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펀딩 레이트가 크게 음수를 보이고 나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상승 국면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즉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반등하기에 좋다라는 의미인데요. 과거 패턴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또 하나 유의미한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요.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높은 가격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월간 유입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역사적으로 최저치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욱이 이런 흐름은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던 시점과 대비했을 때도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네, 이 시그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렇게 유입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도 압력이 약화가 되었고 장기 보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장기적인 상승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앞서 펀딩 레이트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아직까지는 신중함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규제와 관련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죠. 지니어스가 하원으로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표결할지 상원 법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 상원에서 암호화폐 종합규제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구시계 규제를 다 뜯어 고쳐야 한다. 이런 취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은요,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CNBC는 이 법안을 두고서 올해 가장 큰 암호화폐 법안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친암호화폐 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풀려가고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오면서 금융권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로빈후드의 CEO이죠. 블라디미르 테네브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을 대체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요. 미국이 국가 부채를 결코 상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상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결국은 암호화폐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좌우창펑 바이낸스 설립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도를 했다면은 마인드가 약한 사람들을 당장 언팔로우하고 즉 주변의 사람들을 정리를 하고 더 적합한 사람들로 채워야 된다. 팔로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의 관점에서 옆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유튜브 관점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청취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소셜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를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하원 의원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협정을 중재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을 종식시키고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어서 특별하고 역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크롱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이어 차트상으로 매도벽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거래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거래인 갈색 고래도 일시적으로 매도한 이후에 관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집의 스탠스를 이어갔던 주황색도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의 전반적인 거래 추이는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반등시킨 중요한 요인들은 미국발 수요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06K를 중심으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50과 22평선을 모두 다 상회를 했기 때문에 그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은 52평선을 22평선이 일시적으로 하회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해서 상단으로 끌어올리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점으로 추세가 더 강해질지 지켜보셔야 되고요. RSI 상으로 봤을 때는 중립 구간인 50과 2평선을 상방 돌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가 더 가팔라지기 위해서는 이 주요 2평선을 다시 지지 테스트를 성공을 해야 되고 그 구간에서 거래량이 또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현재 롱 포지션은 104.4K에 위치를 하고 있고 숏 포지션은 106.5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먼저 청산하고 갈지 이 부분들도 주요 관심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관점이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은요, 이번 지정학적인 갈등에서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공유한 차트 관점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올해 초 1월 20일부터 해서 일봉 차트에서 컵 위드 핸들 패턴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컵과 이 손잡이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이 차트가 완성이 되어 가려고 하는 시점인데 차트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저항 구간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넥라인이 위치하고 있는 109K에서 저항을 겪을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전고점이죠. 112K를 주요 포인트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구간까지 상방 돌파하게 됐을 때는 패턴이 완성되면서 144K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